자, 오늘은 이제 기둥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기둥 위치를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스에 간단하게 트러스 위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트러스 보통 간격은 저희가 이제 H 빔 건물일 때 최대 한 5m까지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시험강의 부재가 커지고 좀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경량 철골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로 배치를 하는데 3m에서 3,500 사이로 배치를 하는데 한 4m까지 이제 배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트러스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고요. 여기 하나로 이렇게 끝나요. 여기 이제 트러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1차 지붕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도면을 봤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트러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러스를 요 모양대로의 트러스를 하나 만드셔도 되고요. 그죠? 여기서 2개, 3개. 근데 여기에 기장이 폭이 요거보다 이쪽보다 좁기 때문에 정고야로 했을 때는 용마루가 이동이 생깁니다. 뒤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밀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트러스 하나를 갖고 이쪽을 밖에다 달아서 요거를 달아서 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달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는 트러스가 같은 높이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기선 용마루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선 용마루가 이쪽에서 가는 거예요. 좀 갭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맞춰서 잘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요 모양대로 그냥 트러스를 3개를 짜셔도 됩니다. 그거는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트러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 만약에 이걸 별도로 제작을 한다면 7개가 되는 거예요. 큰 트러스가 3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은 트러스가 작은 7개가 아니라 6개네요. 죄송합니다. 작은 트러스가 3개가 됩니다. 근데 작은 트러스는 하나는 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요 야길이에서 트러스 밖에다가 요 고야대로 용접을 해주면 여기는 이 트러스 하나 갖고 양쪽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러스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조금 절감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트러스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트러스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제 거기서 트러스 용 수영강은 2.3T 정도 저는 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펄인이라는 간살이죠. 트러스 위에 올라가서 판넬을 박을 수 있는 골조 간살입니다. 이거는 3T 이상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여러 가지를 조금 보완할 수가 있어요.
뭐 소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2.3T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가 올라가서 철구를 할 때 올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저 혼자 서 있을 때 제 몸무게로 인해서 한 10cm 정도가 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3.0T 같은 경우는 1cm 처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펄인만큼은, 간살 요거만큼은 3.0T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위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 집 테두리가 이렇게 아까처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이제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모서리 부분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칸막이 부분이면 10cm 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마감 칠 때 그냥 판넬 붙이고 바로 마감이 들어가시면 기둥이 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각과는 100에 100을 쓰시면 돼요. 이게 3T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모서리 부분에서 100에 100을 넣으면 여기도 그 밖에 판넬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10cm라는 마감을 더 봐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감선이 자꾸 벽이 두꺼워져요. 그럼 집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100에 50짜리를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어차피 외벽 쪽은 50 마감을 봐요. 스티로폴로 이거를 채웁니다. 스티로폴 외벽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레탄 판넬로 할 경우에는 150의 마감이고요. 안쪽 마감, 바깥쪽 마감을 계산했을 때 판넬 이제 창호 두께가 235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 모서리 이런 거에서 들어가는 거는 100에 50을 쓰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 칸막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100에 100을 써주는 거예요. 이건 100에 100.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100에 50이 불안하시면 100에 50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에 50 각관을 3T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용접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관끼리 용접을 해서 올리는 거를 더블 친다고 합니다. 더블 쳐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50에 50만 이렇게 잘 돌려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용접이 들어가서 기둥을 여기 코너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면 충분히 100에 100짜리 기둥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때문에 테두리 부분은 100에 100짜리를 넣게 되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제 마감 비용들이 상승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물론 어떤 데 보면 각관을 이렇게 놓고 여기 벽이에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마감 쳐놓은 집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거슬리고 가구 놓기도 그렇고 몰딩 돌리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버려야 될 시공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50을 100에 50짜리를 집어넣고 여기에다 스티로폴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합판 쫄대로 저는 상을 걸어요. 30cm 간격으로.
그래서 석고보드를 치면은 마감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 거고요. 뭐 더 좋게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창호 마감 때문에 창호가 지금 창호 바 두께가요, 창문 틀 두께가 요게 265가 아직까지는 제일 커요. 그리고 LG 거 같은 경우 255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제가 판넬 100에 스티로폴 50으로 마감 처리하고 합판 쫄 때 석고보드 마감, 이게 마감선이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밖에는 이제 세라믹을 할 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라믹을 할 때는 여기서 세라믹이 16T예요. 16T인데 5mm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클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2mm, 대충 한 25mm인데 창문 왔고가 1cm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35의 마감선이 필요해요. 35 플러스 100 플러스 아까 스티로폴 50이요. 그리고 합판 쫄 때 10, 그리고 석고 10, 이걸 다 더해주면요 185. 10인데 이제 몰딩 없이 마감을 가시면 안쪽에서도 10mm 이상 튀어나오는 게 좋습니다. 10. 그쵸? 그러면은 이제 30, 최소 이제 215면은 마감이 나와요. 마감이 나오는데 만약에 페인트를 하고 싶어서 석고를 투플라이 치시게 되면 225. 근데 그럼 235바가 있기 때문에 225바도 있을 겁니다. 235바 정도 쓰시면 밖으로 조금 더 돌출시켜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는 창문에 이제 돌아가는 뭐 몰딩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커버가 돼요. 예, 밖으로 사실은 좀 더 튀어나가야 돼요. 250바를 써도 맞습니다. 이 현재까지 마감선이. 그러면은 그 창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냥 마감이 쉽게 떨어져요. 쉽게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비용 절감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문 틀이 보통 시스템이 작아요.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면 실제 마감선은 여기 있고, 만약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 부분을 감아 돌려야 돼, 전부 목수들이. 예, 근데 요 부분 감아 돌리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속에 이제 요건 판넬밖에 안 돼 있고, 또 아얀 유발을 씌워주면 열전도가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호는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밖으로 튀어나가고 안으로 마감선을 조금 더, 요즘 무몰딩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밖에선 여기 이렇게 마감 치면 되는 거고요. 안에선 이렇게 딱 마감 치면, 이렇게 마감이 끝나면 그 비용들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기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데 기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들어가는 거는 100에 50짜리 그리고 이런데 들어가는 거는 이제 100에 100짜리, 그죠? 이제 여기도 그 기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판넬이 이렇게 있으면 가면 판넬 속으로 매립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각관이 요런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각관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만약에 트러스가 지나가면 이제 트러스 보강을 하기 위해서 100에 100짜리 코너에다 넣어주고 판넬을 양쪽으로 하면 매립 기둥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집을 지면서 이제 설계사분들은 다 기둥을 그냥 별도로 돌출시켜 놓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10cm란 공간을 전부 다 또 돌려야 되고 마감을 하게 되면 집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기둥에다 매립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벽 세우면서 매립시킨 거를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내일 한번 현장 가서 한번 그건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 기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보강 기둥을 넣고, 아무래도 이제 보강이 이렇게 그냥 중간에 기둥이 없는 것보다 보강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여기도 100에 100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 라인 선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보강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집은. 그리고 이제 하시고 나면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창문이 들어가면 양쪽 사이드로 또 50에 50짜리 각관으로 전부 다 보강을 해줘요. 그래야 이제 창문도 버티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창문에 각관 보강을 안 했어요, 시공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이 무거워서 처져 갖고 안 열리는 거를 많이 봤고,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줄줄줄 흐르고 새고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창 600에 600이라든지 화장실 창 정도 되는 것 외에는 거진 다 이제 하지 작업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지 작업을 또 하게 되면 그 면도 가려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는 우레탄 판넬 100T에 각관 50, 50에 100, 100을 써도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아니면 50에 50으로 창문 보강이 들어갈 거고요. 요 면에는 스티로폴 매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합판 쫄대를 걸어서 이제 석고보드를 쳐줍니다. 네,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시공 방식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판을 다 치면 어떻겠냐. 물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화장실 같은 데는 하다못해 방수 합판, 그 태고 합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대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합판보다는 이제 시멘트 보드 같은 걸 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입니다. 예, 아까도 창호 부분을 살짝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 마감선에 맞춰서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마감을 할지, 도배 마감을 할지, 로바 마감을 할지, 뭐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따라서 마감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건축주분들이 생각해 오신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공자하고 협의하시고 아니면 직접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감을 맞춰 가시면 됩니다.